자, 이제 우리가 그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 판례가 있죠. 59페이지에 2008년 판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품의 허위 광고, 또 과장 광고, 이게 제일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론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사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고요. 한마디로 뭐죠? 다음 페이지에 적어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60페이지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 그 제3자의 사기입니다. 제3자. 그래서 사기라 이제 A하고 B가 간에 계약을 했는데 이 제3자가 사기를 했을 때 이 B라는 사람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죠? 요 상대방이 K1, 요 K1이 사기한 거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그게 아니고 A와 B 간에 계약을 했는데 A의 대리인, 자, A의 대리인이 왔다. 그죠? 이 대리인이 사기할 수도 있죠. 대리인이 와서 협박할 수도 있고. 그러면 대리인이라는 것은 보세요. 대리인은 제3자는 아닙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모든 계약은 A한테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는 곧 얘의 사기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상대방 측이라는 것은 대리인도 있고 있는데 상대방과 똑같은 상대방과 표현을 보세요. 표현을 상대방과 동일시하는 그 같은 편이 아니냐. 그래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의 항박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는 이게 헷갈리게 그러면 K1의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고요. 대리인의 사기는 그냥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A의 B의 피용자. 자, 대리인과 달래 피용자. A에서 직원이야. 직원이 가서 과장이 가서 막 협박해. 야, 우리 회사 물건 안 판다. 그죠? 그러면 이 피용자의 사기가 이게 제3자냐 이거야. 이 부분. 그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 피용자 자 이번에 그 경우는 우리가 제3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이번에 그래서 기망행위의 상대방 별칙 보세요. 이 피용자거나 또는 상대방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에 제한이 났을 때는 대리인과 달리 제3자에 해당한다. 그 얘기는요. 그 얘기는 사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죠. 그죠? 보세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이 내가 대리인이 가서 막 사기치고 도망쳤어. 그러면 A가 책임을 져. 근데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직원이 가서 협박을 했어. 그러면 난 책임 안 지는 거지. 그죠? 그죠?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대리인의 사기하고 피용자 사기는, 피용자 사기는 제한 사기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리인의 사기는요, A 그냥 취소할 수 있지만, 피용자의 사기는요, 그 하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 2번에,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어렵죠. 그죠? 자, 이번에는 그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이때는 그때는 그 제함자가 사기 항박했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죠.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그러면 채무자가, 우리가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뭐죠? 결국에는 보증인은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아야죠. 따라서
채권자가 그 인식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 보증계약을, 이게 다시 한번 보세요. 채무자가 가서, 야, 보증계약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했습니다. 속여서. 그런데 채권자는 뭐죠? 채권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채권자가 인식형과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일단 보증계약을 했다는 것은요, 취소할 수 없는데, 물론 채무자가 속였다. 그러면요,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채권자의 인식이 있었을 때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자, 5번에 제함자 사기로서 계약 체결을 했을 때, 자, 우리가 그러면 제3자의 계약, 제3자 사기로서 계약 취소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3자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보통은 이제 그 분양회사 같은 거 분양할 때, 그죠? 보통 분양할 때 뭐 회사가 사치겠어요? 그 분양회사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사치겠지? 그래서 가로 안에 제함자 사기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었을 때, 그 주택 분양 계약했을 때, 그때는 그 직원들, 그 제함자에 대해서 손배 책임이 있는데, 보통 거기서 있는 피해자들이 뭐 또 돈도 없죠.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판례 하나 보고 이제 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가 누굽니까? 손해삼자입니다. 손해삼자. 자, 우리가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를 해도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113조 사망의 제3자입니다. 이때 손해삼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기의 의사표시에서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해자로서 사기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 관계를 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말합니다. 따라서 A와 B 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그 사람의 또는 포괄 승계인 이해자일 때는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 즉 양도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근데 그 취소된 취소에 의해서 양도 계약이 됐는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그 기망행위자로부터 그 물건을 전득한 자만이 계약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꼭 전득자만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꼭 전득자만이 대항할 수 없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전득자도 그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더 넓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 세 번째입니다. 계약의 해제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입니다. 자, 갑과 을 간의 교환 계약으로서 그 취득한 토지를 자, 갑을 간의 교환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병이 갑으로부터 샀어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다면 병은 을이 그 해제했다고 주장하는 교환 계약으로 생긴 법률 효과로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고 또 등기도 마쳤기 때문에 그 계약 해제 제3자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이거 똑같은 거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요. 똑같아. 이런 경우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똑같은데요. 아마 이거 그림을 아마 이게 을 같은데 을이 있고 갑이 있어요. 우린 병이니까 우리가 병인데 우리 쪽은 똑같이 모텔 이제 교환했어요 저기서. 이건 이제 사기친 놈인데 보통 이 을이 이제 집이 이제 땅이 안 팔리니까 갑이 갔어요. 갑은 이미 이거 외에도 벌써 이거 땅이 한 2필지가 있고요. 집도 한 9개나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이 갑이 가가지고 내가 여기 땅 2개 9개가 있는데 당신 집까지 사가지고 여기다가 사가지고 돈을 모아서 좀 큰 거 하나 들여서 아파트를 그러니까 팔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갑이
을이 팔아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 가서 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이 땅을 줄 테니까 당신 줄 테니까 그 대신 나한테 일단 등기를 돈은 안 줄, 땅을 주겠다. 땅을 주기로 하고 준 건 아니에요. 다만 등기만 땅 넘겨주면 일주일 있다가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안 팔던 집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등기를 딱 넘겼는데 바로 팔아먹어서 팔고 지금 그리고 여기 팔고 또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보세요. 이 둘 사이에는 이제 고소하겠죠. 뭐 고소하나 마나 얘는 뭐 필리핀 떠가지고 지금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얘한테 이제 이 둘이서 이제 해서 얘를 상대가 소송합니다. 소송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송하는 중인데 이 병이 또 여기다가 그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계약이 물론 이제 이거 사기죄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돈도 안 줬으니까. 또 해지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얘한테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을이 지금 갑과 병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병이 얘가 대출받은 돈, 이 저당권자가 또 있어. 그러면 이 K라는 사람은요, 이 설사 얘가 사기라 하더라도 같이 짰다 하더라도 얘는 이 사기로 인해서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그죠? 전득자도 되지만 또 전득자에 대한 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죠. 그래서 얘가 나중에 소송을 했는데 얘한테는 이겼는데 졌어요. 얘한테. 치겠죠. 얘는 몰랐겠죠. 이 사정을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서 얘한테 지니까 또 이번에 또 얘가 이제 돈이 없는지 이때 변호사 샀는데 돈이 없는지 하여튼 또 법무사를 사가지고 우리한테 소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이 통정허위 표시로 인해서 이건 짜고 친 건데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또 사기라 하더라도 주장할 수 없죠. 사람한테. 우리한테도 주장할 수 없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약의 사기를 통해서 또는 계약을 해제를 통해서 이렇게 등기를 마친 자, 또 우리가 이 사람이 설사 지금 이거죠. 이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한 후에도 자 보세요. 일단 계약을 취소를 했어요. 벽한테. 그러면 이 계약을 취소한 것을 알았어. 얘가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얘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하고 보내야 됩니다. 내용증명을. 아니까 이 둘 사이 계약이 무효입니다. 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통 그 다음 나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얘가 들어왔어. 저권자가. 근데 얘한테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이 저당권자는 얘한테 말하겠어요? 우리한테 돈 빌리면서 말 안 하겠지. 돈 빌리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계약을 취소했더라도 그 사실을 전득한 사람, 저당권자 그런 이야기에는 악이라면 악이고 또 심지어 이 사람이 만약에 저당권 등기를 아직 안 했다면 얘도 보호받지만 저당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등기상 이양경이기 때문에 외관을 갖췄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취소와 달리 해제의 경우는 보세요. 등기를 마침으로써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61페이지에 맨 끝에 셋째 줄에 그 등기를 마침으로써 권리를 취득한 사람한테도 이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사기로 인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아까 그 소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화살표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을 때 그 기망행위가 그죠? 실제로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 결국에는 뭐죠? 결국에는
계약을 자,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뭐가 생깁니까? 부당이득이 생겨요. 또 한편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청구죠. 그러니까 둘 다 이 두 개를 선택적 아니죠. 중첩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 계약을 그 계약을 취소하면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받게 되는 계약금과 중도금 같은 거, 이런 계약금과 중도금은 다 뭐죠? 부당이득이 돼요. 그죠? 원인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 기망이니까 이것은 뭐죠? 일종의 불법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 행위를 해가지고 그죠?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중첩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죠. 선택이죠, 선택. 그죠? 선택이에요. 두 개 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선택권이다. 라는 것이 2013년도 판례 문제예요, 문제.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요즘에 만만치는 않아요. 그죠? 옛날처럼 뭐, 요거다. 이런 식으로 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박인데요, 강박. 강박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똑같은 얘기죠. 그 제함자에 대한 강박과 마찬가지로, 제함자에 대한 무슨 그쵸. 대리인의 법리지 않죠. 한마디로, 대리인이 강박했다. 그럼 본인이죠, 본인. 그래서, 우리가 얘기죠, 아까. 대리인이 강박했어. 그러면요, 이 대리인은 제함자에 포함이 안 되고요. B는 무조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관계없이 그냥 취소죠. 대리인의 강박은 본인의 강박이야. 그래서 그렇게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따라서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을 막 속여서 사기쳤다. 그럴 때는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냥 취소야. 그냥 취소. 그건 마치 대리인이 본인이 한 거와 똑같기 때문에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 강박에 대한 조문이 이제 110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강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고요. 똑같이 2항에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제3자가 강박을 했을 때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 이제 볼 거예요, 밑에. 우리가 제3순위 저당권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1번 저당권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저당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2순위 저당권자가 선이라도 저당권자는 취소를 함으로써 2순위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지금 이거 잘 보실까요? 네. 사실 뭐 속이는 사람이 나쁘냐 뭐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속이고자 하면 좀 어렵죠. 그 피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피해 나가는 방법은 뭐 여하튼 욕심을 안 부리는 사람은 피할 수 있는데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죠. 법무사도 돈을 많이 벌다가 많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죠? 내가 뭐 중개사 그런 말을 해요. 나 중개행위 하다 보면 열받는다고. 나는 수수료가 200인데 중개사는 막 2억을 벌어. 열받는데. 그죠? 네. 다른 얘기죠. 네,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자, 일단은 보시면요. 이런 얘기예요. 등기부에. 자, 등기부에 1번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K1. 자, 2번 K2가 있어요. 3번 K3가 있어. 자,
보통 이제, 여기 이때, 당연히, 경매 대금은 이제 순위에 따라서 1번, 2번 쓰면 되겠죠? 그러면 제3자가, 얘를 꼬드겨가지고, 이 저당권을 포기해서 말소합니다. 그죠? 말소했어. 그러면 이때 얘한테, 야,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려 보니까, 이때 이 K2라는 사람이, 자, K1이 이렇게 있고요. K2가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K1과 K3 사이에 합의해가지고 K1이라는, 그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이제, 이것을, 계약을 포기하고 말소를 한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이걸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이때, K2가 나타나고 할 말이, 야, 너희 둘끼리 계약에 대해서 내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행하냐? 그런 말을 해요. 맞는 말일까요? 이 둘 사이의 계약에서 이 사람이 제3자일까요? 이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한마디로, 보세요. 이 포기하기 전부터, 우리가 계약을, 보세요. 이 둘 사이의 계약을 포기하기 전부터 있었죠, 얘는? 아까 우리가 A가 B한테 계약을 취소를 했는데, 나중에 B가 팔아먹었어. 이거는 계약을 한 후에 그 취소하는 법률 행위를 모르고 산 선의 제함자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규정이지. 즉, 이 계약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새로운 제함자지. 이거는 계약하기 전부터 썼던 얘는 계약하기 전부터 했던 사람이 이게 새로운 사람이야? 이건 옛날 사람이야. 그죠? 말하면.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포기 후에 이해한 게 아니다. 보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1번 저당권 착오로 인해서 취소했을 때, 2번 저당권자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 부분을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밑에 이 착오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해서 이 채권 양수인한테는 특정할 수 없겠죠. 그건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62페이지입니까? 60페이지. 이제 다 끝났죠? 이제 우리가, 이제 5번에,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인데, 보통 이제 지금까지 보통 그 의사표시는, 보통 이제, 상대방에 도달되겠죠? 그래서 1항에, 111조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을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상대방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항 잘 나옵니다. 그 의사표시가 만약에 어떤 내용지명의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발송. 자, 발송을 했는데 그 발송한 날 그 사람이 뭐 실혼여행 가다가 사망했어. 그럼 발송을 했는데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즉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정신적 능력이 문제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때는 도달되지 않더라도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단 왜죠? 그 통지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보통 이제 그러면 두 가지. 자, 다시 한번 의사표시는 111조의 그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그러나 B가 얘한테 통지했는데 그때 발신 후에 사망했다든지 제한 능력이 있을 때는 유효하다. 예외죠. 이건 어차피 A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도달주의의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물론 그 통상의 의사표시의 발송에 대한 것. 자, 우리가
발신이라는 것은요, 발신했다는 것이지, 그 도달주의가 그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중. 자, 유언의 의사표시는요, 유언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내가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그죠? 유언을 해. 그러면 유언을 하면요, 그걸 끝난 거지? 그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알아야 돼? 관계없죠. 그래서, 유중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도의 수용이 있는 자에게 도달이 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단독행위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 111조에 따르면요, 그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발신주의, 내가 오늘 발송했어요. 그죠? 예컨대, 우리가, 자, 7월 30일 날 발송했습니다. 이날 발신주의랑, 그럼요, 7월 30일 날 계약에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도달이 7월 30일 날부터 다음날 가요. 하루 만에. 그러면 원래 도달주의는 이때겠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발신주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발신주의 한 경우 예외니까 몇 개 있다. 이걸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많은 게 사원총회 소집. 자, 사원총회의 일주일 안에 소집. 이거, 그런 통지 보내는 거, 발신주의다. 그리고 각종 확답. 자, 확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제한 능력자, 미성년처럼 제한 능력자의 그 상대방에 대한 최고에 대해서 그 법정 대리인이 확답. 그죠? 내가 계약을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보내죠. 그죠? 보냈을 때 그 기간이 한 달 동안에 보냈는데 아무 말도 없어. 그때는 그냥 그죠? 그때는 그 확답. 또 똑같이 무권 대리인에 대한 확답. 그때는 발신한 날부터 뭐 한 달이다 그래 있죠, 보통. 그래서 확답. 그다음에 4번에 격지자. 격지자라는 것은 보통 먼 것이죠. 먼 겁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 부산이다. 그러면 이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요, 승낙의 통지. 그죠? A라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A1이 여수에 있는 사람한테 그죠? 제주 갈치를 주문했어. 그죠? 그러면 이 A1이 나한테 10마리 주세요 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B가 이것을 승낙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은 내가 사겠다. 뭐죠? 계약. 승낙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이 승낙했다는 것을 B가 A에게 통지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는 7월 30일 날 발신했어요. 그러면 이때 그냥 승낙에 있는 거예요. 그죠? 발신한 날. 그래서 거기 격지자 간의 경우에는 발신주의다. 보통 이제 암기할 때요. 격박을 깨웁니다. 격지자 간은 발신주의고 승낙이다. 그리고 똑같이 5번에 채무인수. 자, 우리가 보세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있어요. 2억 원이야. 그 채무자 A1이 A2한테 그런 말을 해요. 채권자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A1이 내가 돈 줄 수 없다. 그렇지만 동생이 이번에 대박 나가지고 돈 많다. 그래서 동생이 집도 그러니까 동생이 요 2억을 책임지겠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채무인수는 A1과 A2 간의 계약이에요. A1과 A2 간의 채무인수 계약이지만 얘가 승낙을 안 해주면 꽝이죠. 그죠?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승낙의 통지를 얘가 7월 30일 날 했다. 그러면 도달을 이때 했더라도 7월 30일 날 한 거예요. 승낙을 한 발신주의. 그래서 거기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물론 이 승낙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
승낙에 대해서 통지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거절이에요, 거절. 아무 말도 안 하면 거절이죠. 잘 나옵니다. 아까 이번에 채무인세 승낙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침묵이라 써놓으시고 침묵했을 때는 거절 강조한다. 자, 우리가 그래서 따라서 뭐 확답, 사무총회 통지, 격발에 대한 승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보세요. 헷갈리지 말라고. 자, 보세요. 아까 자 A가 자 보세요. 그 여수에서 같이 주는 거. 자, 청약자가 계약을 보낼 때는 도달주의야. 근데 승낙자가 보낼 때는 발신주의란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박스에 격자 간의 계약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의 통지는 도달주의지만 승낙의 통지가 발신주의예요. 그것이 있고요. 자, 아까 승낙에 대한 채권대 455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당 기간 내 승낙에 대한 확답을 안 했을 때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까 인수 얘기인데 그것은 그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요 거절한 걸로 간주한다라는 조문이 아까 채무인수였었어요. 그 조문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2조 봤었죠? 112조 봤듯이 우리가 제한문자에 대한 의사표시인데 그 의사표시 상대방이 그것을 받은 때에 제한문자일 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보시고 물론 거기에 그 공시 송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내가 보냈는데 과시 없이 상대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민사소송법상 소송하면서 공시 송달에 따라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리입니다. 대리 행위가 많고요. 대리는 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보실까요? 개념에 대리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타인하면 이제 조문에 있습니다. 타인은 대리라는 뜻이죠. 타인이 본인의 이름을 합니다. 이유가 항상 누구누구의 대리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현명주의. 본인을 표시해야 됩니다. 누구누구의 대리인 그래야죠. 그냥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보통은 그냥, 누구누구 대리인 되지 않고, 그죠? 그냥 뭐 부인이 할 수도 있고,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집할 때,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법률상은 본인을 반드시 나타내라는 것이 현명주의예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표시하거나 또는 제함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대리는 우리가 A가 B에게 물론 이제 A가 야 아파트 팔래 그러니까 B가 아파트 팔래 그러니까 야 승낙해. 이건 일종의 그 수동대리죠. 수동대리. 계약을 청구하니까 수동적으로 B가 승낙할 수 있는데 이때 이것도 역시 이것을 대리인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이제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수령할 수 있죠. 대리. 그러니까 이쪽도 대리일 수 있고요. 이쪽 대리는 뭐 또 따로 따라서 능동 대리냐 또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냐 수동 대리냐 다 대리인 다 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기록시키는 그 후자는 수동 대리입니다. 대리인에게는 당연히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라는 것은요, 항상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하는 거예요. 효과가. 그러니까 대리인은요, 이게 제한 능력도 돼요. 그죠? 어차피 본인 책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리는 본인에게 계속되는 것이다. 효과가. 자, 대리권은 이제 일단은 그 법정 대리라는 것이 있고 임대리가 있는데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주로 이제 제일 많은 게 뭘까요? 그죠? 법률상 부부간에 그래서 어떤 신분 관계에 따라서 또는 친권자, 그 친권자죠? 그 친권자, 친권자. 그리고 또 지정된 사람, 일정하게 지정된 대리인, 뭐 지정 후견. 이건 이제 우리가 자기가 본인이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정 후견인, 또 들어가신 분이 지정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있고요. 또 법원에 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또 우리가 배웠던 미성년 성년 후견인, 또 상속관리인, 이런 사람들 유언 집행자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법정,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정 대리는요. 법정 대리는 보통 이제 지정을 하거나, 그죠? 또는 선임을 하거나,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이제 임의 대리는 보통 위임장 같은 거 주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대리권 수여. 그래서 아까 법률상 대리와 달리 요 임의 대리는 이제 임의 대리는 그 본인의 의사에서 그 위임이라는 행위, 즉 이한테 이 법률행 어떤 법률행위에 대해서 위임을 그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는 것인데요. 이런 대리권을 주는 것을 우리는 대리권을 수여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러한 행위가 수권행위라고 하죠. 수권행위. 권한을 주는 행위다. 그죠? 네가 돈을 받아가라. 대신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 권한을 줄 수 있고요. 수권행위다. 수권행위다. 따라서 수권행위에서 발생한다. 그 범위는요,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이 뭐 무한정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권한을 정하죠. 정하는데 거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권. 예컨대 대리권인데 권한이 없어. 그러면 보통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권은 다음과 같은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죠. 보존 행위와 2호의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 그러니까 보통 보리 계량. 다시 한번 대리권의 범위는 뭐라고요? 정하지 않았을 땐 보존 행위 또는 이용 행위냐 계량 행위다. 자, 보존 행위란 말은 이제 그렇죠. 대리인이 그 소멸시효 중단을 시킬 수 있죠. 돈 줘. 그죠? 또는 또 기한이 도래한 채무에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갚으면요, 당연히 당연히 그것도 하나의 보존행위죠. 왜? 그것은 보통 지연이자 같은 안 물게 되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이용과 계량행위인데요. 한마디로 대리권의 목적인 물건과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박스에 2호 있습니다. 대리권의 목적인 물건과 권리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법에 의해서 이용행위가 계량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대리권의 처분행위는 안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논점. 일단 그 매매라는 그 매수할 권한을 받은 사람. 우리가 보통 매수인의 대리는요. 당연히 보세요. 내가 매수하라고 했지 팔라고 한 거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 권한을 받은 사람이 팔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처분권 수여는 아닙니다. 또 소유자를 대리해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대리인은 잔금을 수여할 권한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잔금 줘도 될까요? 안 될까 물어보면요. 잔금 권한도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대여금에 돈 받아와 한마디로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서 면제하고 와. 안 되죠? 그 면제행위는 안 된다. 그건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고요. 4번에 경매 입찰을 하고 그에 대한 권한을 이용받은 대리인은 우리가 경매 신청 취하할 때 동의권 아니죠. 자기가
입찰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경매 취하에 동의해 줍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판례가 매매 계약을 처한 대리인이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보세요. 둘째 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매 계약의 약정에 따라서 중도금과 잔금도 수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그 매매 계약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읽어보세요. 이행, 그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라면은 그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연기할 권한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연기를 안 해줄 거, 본인은 빡빡해. 대리인은 좀 부드러워. 그러면요, 대리인한테 사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권한이 있어요. 자, 몇 가지.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라든지, 그렇죠. 모든 일용이가 아니고요. 권리나 목적 성질을 변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또, 그러면 대리인 두 명이다. 자, 대리인 두 명이 할 수 있죠? 자, 이 복수의 대리인은요, 각자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대리인은 틀렸죠? 공동 대리가 아니고요. 각자 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채무 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가 됩니까에 대해서는 자, 1번 금전을 출납권을 돈을 갖다가 이제 뭐죠? 그 출납권 있는 대리인이 만약에 본인한테 받을 게 있어. 그러면 본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돈을 갚을 수 있습니까? 그죠? 1번이죠? 그러니까 내가 통장을 맨날 뺐다 꼈다 해요. 근데 그 내가 발표를 안 줘. 그러면 그 돈을 빼가지고 내가 자기 변제에 충당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장래 다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화해로 나한테 대리권 줘라.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똑같은 물건에 대한 입찰할 때 대리인이 값도 대리하고 누대리해. 그런 입찰은 무효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값은 뭐 벗을 거야? 뜯을 거야? 그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보통 공동대리라든지 자기가 쌍방대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원래 대리권은요, 각자 대리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고, 물론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다르게 정하, 즉 공동대리하라면요, 그때는 공동대리 해야 되죠. 그리고 114조에 그 유명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있습니다. 자, 대리인은 일단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요, 허락이 없으면은 본인을 위해서, 그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계약을 하면 안 되죠. 그죠?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허락. 그죠? 또, 쌍방 대리할 수도 없죠. 그러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랑 계약할 수도 있고요. 또 애비 간의 계약을 또 쌍방 대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나 채무, 그죠? 그렇더라도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 채무 이행은 어차피 본인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리권 남용입니다. 우리가 3번에 우리가 남용이란 말은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대표권, 자,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한 건 뭐죠? 대표권 남용이었습니다. 똑같이 대리인도 본인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를 위해서 해. 그건 대표권 남용이죠. 둘 다 판례는 그랬을 때 A하고 B하고 했어요. 그럼 본인이 갑이야. 그러면 이런 대표이사의 남용행위, 대리인의 남용행위에 대해서 이 갑이 B한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 B가 이 남용행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죠? 무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를 하였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그거 오타 났네 오타. 좀 고치세요.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자기나 제함자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대리권의 남용이라 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판례는 잘 보세요. 상대방이 그러한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만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 대리권은 효과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107조 1항의 비전의 표시처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도 우리가 대리권을 무효할 수 있다. 무효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식에 있는 아파트를 부모라도 그 자기의 아버지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줬다. 그러면요, 그때는 이렇게 대리권 남용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거나 주셨다 했을 때. 4번에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소멸.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107조. 자, 대리권은 당연히 뭐죠? 당연히 본인이 죽었어요. 그럼 본인의 사망은 당연히 소멸이죠. 두 번째, 대리인 사망.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우리가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개시되거나 파산이 되면은 우리가 대리권을 선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뭐 이제 필요 없죠. 법령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본인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해요. 이번엔 대리인. 자, 대리인이 문제는 성년 후견에 개시가 됐다. 그럼 안 되는 거고요. 또 파산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본인의 경우는요. 본인의 파산이 돼도 할 수 있죠. 대리인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대리인 쪽에서 우리가 성년 후견 개시하고 파산인데 이 성년 후견 개시가 2011년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대리인의 것이다. 자, 임의 대리는 이제 법률행위로 인해서 수여된 대리권을 한마디로 그 원인 관계의 법률 관계가 종료했을 때, 그렇죠? 만약에 A와 B 간의 어떤 그 위임 관계였다. 그 위임 관계가 끝나면요, 대리권도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했을 때도 선한다. 물론 우리가 그 위임 계약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해. 야, 그냥 위임장도 가져와. 이렇게 수권행위를 철회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종료한다. 자, 대리행위. 자, 대리행위는 일단은 우리가 혈명주의입니다. 혈명주의예요. 인사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일반적으로 민법상 대리자. 민법상 대리는요, 반드시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은 그게 필요 없어. 상인들은 한마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고깃집에 있던 사람이 그 멸치가게 주인 그걸 팔아줄 수도 있어. 그죠? 팔아줄 수 있어요. 상인은 혈명주의가 필요 없어요. 상인은. 그래서 보세요. 지금 사례는 상인의 대리인은 본인의 표시하지 않아도 그냥 본인한테 그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펼치시고 보세요. 조합을 대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조합원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지만 반드시 조합원의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그때는 그냥 조합하면 되는 거다. 대리인이. 따라서 이게 2010 판례였었죠.
13년 법무사 문제.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상해 대리네, 상해 대리.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의 하자입니다. 자, 116조입니다. 우리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의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그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의사의 흠결 표현 보세요. 표현이 어렵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제목이 뭐죠? 대리인의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본서 공부하실 때는 이제 너무 급하게 막 먹지 마시고요. 기본서의 범위 정도에서 차근차근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그 대신에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대리인의 하자, 즉 A와 B 간에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의 하자가 아니고 누구의 하자? 이 대리인에 대한 K라는 사람이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 하자란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문에 뭐죠? 의사표시, 자기 의사표시의 흠결.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 사기, 강박, 사기나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사표시가 흠결이란 말은 뭐예요? 이것은 통정 의사표시 짜고 했느냐, 그죠? 또는 비질의 표시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B가 A에 대해서 사기한 것이 아니고 얘한테 K한테 사기나 한 번 했어. 그러면 얘도 취소할 수 있겠지만 요 A도 취소할 수 있냐 거예요. 그죠?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예요. 왜? 기준은 얘는 사기 안 당해. 얘는 다 알아. 근데 오히려 대리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더 뛸 때 되죠? 이 사람은 경험이 되게 많아. 근데 얘를 속였어. 그래서 얘가 나 취소할 거야. 그러니까 비열해. 야, 나는 너한테 정이 없지 않냐? 대리인과 같이 봐야겠죠? 이게. 그래서, 이 판례, 거기 조문은 뭐라고요? 이런 거에 영향에 대해서는 대리인 기준이다. 그죠? 됐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B가 한다방이 대리인을 속여서 사기나 강박했다면 또 짰다면 야 나는 얘가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 취소, 나 해제할 수 있다. 나 무효할 수 있다.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그 화살표 밑에 보세요. 박스에.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표시하게 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악의 과실 유망을 불구하고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은 얘기죠. 얘가 취소해도 똑같다. 얘가. 대리. 됐다. 자, 2항에 특정한 법률행위에서 그렇지만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했습니다. 근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주를 정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하죠. 이건 지시했죠. A라는 사람이 지시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대리인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본인이 지시했어.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몰랐다고 하면 안 되죠. 즉,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부재. 그러니까 물론 대리인은 몰랐지만 본인이 지시했잖아. 그러니까 대리인이 몰랐더라도 본인이 지시했을 땐 책임을 져라. 그래서 자, 3번은요. 대리인은 어차피 본인한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또 대리인은 그 권한에 의해서 계약상의 급부를 수령할 수 있죠.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효과는 본인한테 갑니다. 자, 비교. 본인을 대리해서 금전 대차 빌리는 거 또는 담보권 설정 계약의 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그 해제에 대한 권한까지는 볼 수 없다. 계약을 하라고 한 것이지 계약을 깨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다. 자, 이제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복대리는 이제 우리가 자 보세요. 복대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우리가 A가 자 K한테 대리인이 줬습니다. 다시 또 이거 복대리 K2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입니까? 그죠? A의 복대리인 K2 써야죠.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 복대리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는데, 자, 우리가 이 복대리는 본인과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10조 대리인이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배제했을 때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정할 수 없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복대리에 대한 권한은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뭐예요?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대리는 승부의 승부. 자, 복대리는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할 수 있다. 자, 122조 법정 대리인. 자,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법정 대리는요, 부모같이 법정 대리는 복대리를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냥 둘 수 있어. 임의 대리는 뭐죠? 본인의 승낙과 부득이한 경우만 둘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다만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복대리에 대해서 둘 수 있지만 단서에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일항의 책임만 지는 거다. 그죠? 우리가 자 보실까요? 오른쪽에 복수의 대리인 경우에 법률의 규정과 수권의 행위가 없다면 아니죠. 공동 대리가 아니고 각자 대리입니다. 틀렸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뽑는 겁니다. 자, 대리 행위와 달리 자, 복대리인은 K1의 이름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자기의 이름으로 뽑는다는 얘기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가 대리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리 행위란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근데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이니까 우리가 그 별치고 보세요. 잘 나옵니다. 따라서 복대리는 그 얘기는 대리인의 대리는 아닙니다. 본인 대리인이지. 2번 별치시고 복대리를 뽑아도 대리권은 선은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이죠. 다만 4번에 이 복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해서 권한 위해를 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표현 대리가 있는데요. 이 표현 대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완전히 어떤 수임권을 준 것이 아니고 외관을 증공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거기에 125조, 125조, 자, 우리가 125조에 이 A라는 사람이 K1한테 대리권의 외관을 이제 준 경우 표시를 수여한 경우 얘가 A한테 위임장은 안 줬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야, 내 대리인 K야. 말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의 표시에 의해서 대리권 줬죠? 이거 우리는 거기에 125조에 대리권을 수여를 했다는 표시를 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K2한테 줬는데, 자, K2는 우리가 요만큼 기본 대리권은 요만큼인데, 그걸 초월했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도 책임지느냐. 그죠? 요만큼은 책임지겠지만, 이 초과되는 부분도 대리권을 대해서 A가 책임을 지는 거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는 126조의 그죠? 네. 월권대리죠, 월권대리. 옛날에 월권대리인데 지금은 한자로 월권대리다, 월권이다 그러는데 지금은 권한을 넘은 편대리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A가 K3인데, 자 K3는요 옛날에 대리인인데 지금은 대리권을 갖다가 처리했어. 그럼 이 대리권 소멸한 후에도 계속 대리권 행사했을 때 그 대리권 소멸 후에 119조 대리권 소멸 후에도 할 수 있느냐, 책임을 지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115조, 116조, 119조인데 뭐 물론 시험은 이제 116조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